언어 문화 수업을 하고 있는 이미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한국의 언어 문화 책으로 말 속에 문화가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책은 사실요. 자, 여기 선생님 이름이 있고요. 이미향.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의 눈으로 한국의 언어 문화를 보면 무엇이 보일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어서 같이 책을 쓰자고 말을 했고요. 사실 한국 것은 한국 사람에게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두 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면서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문화 시간이 아주 많아요. 근데 보통 문화 시간에는 무엇을 해보고 같이 보고 가보고 이런 것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문화도 있지만 그 문화가 말이 되어 있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인사가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나라 문화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여기 선생님 보면 호칭어, 부르는 말, 그 다음에 비유 표현, 동물 비유, 식물 비유, 사물 비유,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바뀌지 않는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어를 배울 때 알아야 하는 한국의 언어 문화라고 썼지만 사실은 여기에 진짜 쓰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꼭 한국어를 배울 때 꼭 알아야 하는 한국의 언어 문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 나라의 말로 번역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봤고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숙제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숙제방에 올려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선생님 시작 부분을 이렇게 전체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나중에 한국에 직접 오는 학생들도 있지요. 그 학생들이 한국에 보고서를 쓸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좀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업의 제목을 위에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생 이렇게 썼지만 그냥 자기 이름이죠. 이름. 그 다음에 이 학번은 대학생이 그 대학교에서 받는 아이디 넘버예요. 근데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려고 비밀로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공, 이 친구는 무역학과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교수님, 그 교수님 이름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제 1 그랬지만 그거보다는 제목이 좋겠네요. 번역이 안 되는 자기 나라의 말. 그리고 시작할 때 이렇게 들여쓰기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좀 쓸 말이 많으면 이렇게 번호를 달고 또 제목을 달거나 아니면 이런 표시를 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가봅시다. 이 학생이 베트남 학생인데요. 베트남 사람한테 어떤 말이 있대요. 선생님 이거 못 읽어요. 미안해요. 베트남어 조금 공부해 봤는데 선생님은 베트남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다음에 또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자, 한국말로 척추가 춥다 이런 말이 있대요. 척추가 춥다. 자, 척추는 이 사람의 등에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뼈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없으면 서 다닐 수도 없고, 네,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 척추가 춥다. 척추가 왜 춥지? 옷을 안 입었나? 그게 아니죠. 이 표현은 자, 베트남에서는 사람 마음 안에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무서워할 때 쓰는 말이래요. 보통 나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수민 씨 방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나서 그때 수민 씨가 척추가 추워 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등골이 오싹하다. 갑자기 뒤에 누가 있는 것처럼 선생님 갑자기 추워지는데요. 네, 등골이 오싹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척추라는 말은 쓰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베트남 학생한테서 척추가 추워요, 어제 척추가 추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그 자기 나라 말을 translate, 번역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 수업 중에 많이 나와요. 이제 다른 친구의 얘도 좀 보고 싶어요. 재밌는 게 많았는데요. 이제 뭐 조금씩 틀리는 것도 있지만 괜찮아요. 네, 결혼식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이웃과 친구, 네, 이웃과 친구를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그때 신부나 신랑이 가족들 다 같이 오세요라고 말을 한다. 가족과 자식하고 같이 오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 자식을 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혼자 오든지 아니면 한 명 정도 데려가면 괜찮은 건데 다 데리고 가면 네,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저 말을 처음 들으면 가족을 다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문화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겠죠. 자, 말이 안 통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라고 물었는데 어떤 친구가 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될 때 대학교에서 교수님 이름으로 불렀대요. 한국에선 큰일 나요. 선생님 이름이 이미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보통 뒤에요. 이미향 교수님 아니면 자기가 배우는 선생님은 이미향 선생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사람은 교수님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교에 계시는 내가 나를 안 가르친 분에게는 네, 교수님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학교에 계시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은 선생님이죠. 나하고 관계가 있는 분은 나를 가르친 분은 교수님도 괜찮고 선생님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미양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이름도 안 불러요. 한국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으로 잘 안 부르고 이제 이름으로 많이 부른다. 그래서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이미향에게.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여러분 나라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다르구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통 화가 나게 만들거나 무슨 이런 일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이죠. 네. 이게 이름 부르기 이게 이제 호칭어인데요. 우리가 이과에서 호칭어를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때 외국 학생들이 몰랐어요. 그랬군요.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그때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아는 한국 사람 한 명이 설날에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이제 설날 거의 다 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었대요. 설날에 우리 집에 놀러 올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답을 당근이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 당황하면서 왜 당근? 캐롯? 그 토끼가 좋아하는, 자, 선생님 그려볼게요. 예. 아, 이거 오렌지색으로 그려야 돼.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당근인데, 왜 당근이라고 대답을 했지? 혼자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심지어 당근을 가져올 것인가? 당근으로 무슨 요리를 만들지? 네, 가져올 것인가? 라고 생각했대요. 왜 당근으로 답하지?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의 유행어인데요. 당근이지는 물론이지, of course, sure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그걸 당근이라고 하느냐고. 네, 물론이지는 똑같은 말이 있죠. 당연하지.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하지 발음이 당근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재미있는 말로 썼는데요.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어서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당근이지, 당근이지 하는데 그게 당근을 주세요, 당근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하지, 물론이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설날에 당근으로 요리를 하는 줄 알았다고. 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선생님 책에서 1장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1장이에요, 1장. 아까 호칭어는 2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비유 표현이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속담이 4장이에요. 네. 기다려 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언어와 문화는 한 몸이다. 자,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언어 문화의 뜻을 알기. 언어 문화가 뭐예요, 선생님? 자, 언어도 알아요. 문화도 알아요. 그런데 언어 문화는 뭐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한국어에서 언어 문화의 예를 찾아보는 거죠. 아, 정말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언어 문화의 내용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것을 한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할 때, 여러분도 적절히 써야 되죠. 네. 매일 똑같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초급처럼 말하기. 이제 중급에 와서는 한국 사람처럼 말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자, 먼저 시작할 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말, 생활, 행동, 관습, 문화에 관련성이 있는가? 그러한 예를 모국어에서 찾아서 말해보자. 자, 여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5개 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모르는 말이 있으면 사전 찾아보라고. 자, 이제는 중요한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말은 단어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초급은 항상 초급에 있어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네. 여기 있는 말은 다 필요한 말 같은데요. 자, 말, 행동, 문화는 알 것 같고요. life, 생활도 알 것 같고요. 자, 관습, 그 사회에서 항상 지키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앞에 사람이 했으니까 뒤에 사람도 하는 일.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이렇게 한다. 왜? 왜 그렇게 하는데? 몰라. 그냥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 형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자, 여기서요. 선생님이 모두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쉬운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보기 할 때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읽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이 같이 보고 싶은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어란, 자, 말이 뭐예요? 언어, 말,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문자 등의 수단이에요. 자, 이런 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처음 만나요. 네, 그런데요. 중급 정도에서는 알아야 하는 말 같아요. 자, 음성은요, 사운드, 소리예요. 말소리입니다. 글자가 잘 안 된다. 자, 말소리.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네, 말소리. 이게 음성이에요. 동물의 소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자, 말소리. 그러면 사람에게는 음성 언어가 있어요. 말. 음성 언어, 말. 여러분 나라에 음성 언어 있죠? 네. 여러분 나라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나중에 한국어로 통역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말들은 좀 기억합시다. 네. 음성 언어. 아니면 문자 언어도 있어요. 자, 문자 언어는 레터, 글이에요. 자, 한국에는 한국 문자 언어가 있어요. 네, 코리안 알파벳, 한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여러분의 문자 언어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문자 언어. 이제 됐죠? 그러면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같은 그런 수단이에요. 외울 수 있겠죠? 조금 이따가 또 해보려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면 느낌이 말이나 글로 나오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엄마는 알아요. 네, 엄마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로 무엇을 합니까? 언어의 기능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죠. 아니면 그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해요. 두 사람의 사이가 더 친해질 거예요. 가끔 이런 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는 information, 내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자, 오늘 2시부터 휴대전화를 삼성폰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information, 정보예요. 그렇게 언어를 쓸 때도 있지만 자,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는 정보예요? 아니죠.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안녕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요.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말을 하는 게 내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하는 말이 참 많은데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보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만 관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아무리 정보를 많이 줘도 관계가 나빠지면 다 필요 없어요. 맞죠? 이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알잖아요. 네.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이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모두 관계 형성 때문이에요. 언어가 하는 일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금방 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수업을 하면서요, 한국의 언어 문화도 배울 수 있지만 중급, 고급에 있는 단어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중급, 고급의 수준인 문장을 만드는 연습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시험 볼 때 어려운 거 다 외워서 못 쓰잖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문장을 만드는 연습도 한번 해봐요. 자, 언어란 뭐라고 했죠? 선생님 여기 단어를 줬잖아요.
이거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봐요. 같이 말하세요. 같이. 자,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나타내고, 만약에 뭐 and 라고 생각하면 고, 아니면 or, 거나,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음성과 문자이다. 네,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과 문자이다. 선생님이 그 다음 두 번째 하면서 똑같이 안 하고 조금 더 바꿔보고 있죠. 네, 여러분도 한번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잘 들어봐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뭘 안 보이게 했네요. 언어의 기능. 언어로서는 무엇을 합니까? 네.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지식으로서의 언어. 자, 언어는 크게, 자, 무엇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무엇도 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인 것 같은데, 아까 두 가지 기억납니까? 잠깐만요. 네. 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문장 만들어 봐요. 자, 언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과 문자입니다. 언어로 하는 일이 뭐죠? 언어의 기능은 첫째,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언어는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 첫째, 언어는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 됐습니까? 둘째, 언어는 자, 두 사람 친하게 어떻게 관계 형성 기능을 한다. 관계 형성 기능을 한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요. 일단 언어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문화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조금만 쉬고 오세요.